오늘은 6.1 지방선거에 광양 라선거구에서 시의원으로 출마한 송재천 예비후보와 함께 광양시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는 국민톡톡TV 이동국 국장입니다. 직접 인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송재천 예비 후보입니다. 오늘 저희 소신과 철학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 최대한 노력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예비 후보님은 광양시의회 발전에 크게 많은 기여를 하셨어요. 지금 삼선이신가요, 현재? 네, 삼선입니다. 그러면 4선째 도전을 하시는 예, 셈이죠? 예. 우리 광양시의회도 많은 발전이 있었죠, 그동안에. 많은 발전이 있었죠. 4대까지는 무보수로 또 일을 했었던 걸로 알고 봉사를 했었고, 네. 5대째부터 이제 급여가 지급이 돼서 급여라고 합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냥 활동비죠. 활동비라고 그럽니까? 의정 활동비. 그래요. 어쨌든 예. 의정 활동비. 예, 그러면서 이제 벌써 3년이면은 12년 동안에 뭐 광양시 의회와 같이 거의 뭐 역사를 해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동안에 이제 오랜 의정 활동을 해오셨는데 뭐 여러 가지 큰 보람도 있었을 것이고, 하지만은 어떤 일을 하다가 말면 그 일을 그만두고 또 하다 보면은 잘했던 것보다 못했던 것들이 항상 생각이 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동안에 의정 활동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들, 예. 그렇게 생각나시는 부분이 있으면 이 시간에 좀 짚고 넘어가실까요? 네. 저는 의정 활동 12년 하면서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은 장기 근속자가 많습니다. 그렇죠. 20년, 30년. 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 수준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을 이기려면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다음에 기업의 스피드, 또 변화되는 이런 것을 좀 주입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예. 많이 질타도 하고 예. 또 이 대안도 제시했습니다만 그게 건의한 거나 대안을 제시한 게 좀 안 이루어지고 집행부에서 묵살당할 때 그런 게 좀 굉장히 아쉽습니다. 속도 상하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까 말씀 중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름대로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정도의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건 맞다고 봐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구들이 보면은 우리 예비 후보님 지역구가 상당히 넓죠, 현재도. 광영 금호 태인입니다. 아, 그러면 현재는 그리 넓지는 예. 않구만요. 예. 광영 금호 태인. 금호 태인 광영. 거기 그러다면 거의 도심권으로 봐도 되겠네요, 지역구가? 도심권이라 봐야 됩니다. 예, 그렇죠. 외곽은 거의 없으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 지역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여건들이 현안 문제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 지역구에서 보자면은 현안의 어떤 문제점이나 어떤 걸 쓸 수 있을 것이고 그거를 풀어가자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셨을 것인데 같이 말씀 나눠 주시죠. 지금 이제 광영동 예를 들면은 광영동이 제철소 초기에는 상당히 경제가 좀 활성화됐었습니다. 그랬었죠. 중마동이 발전됨으로 해서 그 물적 인적이 싹 글로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침체돼 있었는데 지금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광역의암지구 도시개발 또 이쪽에 지금 도시재생사업 250억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라 비발대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고 그래서 이제 동력은 좀 갖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관리 잘하고 조금 더 시너지 효과만 낸다면은 살기 좋은 광역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호동은 이 원래 사택 개념으로 이제 출발했는데 그렇죠. 사택은 아니거든요. 좀 개인 재산입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재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되다 보니 빼대는 튼튼한데 안에 배관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새로 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문가들한테 많이 의뢰해놨습니다. 금호동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이주하기도 어렵고 또 그럼 현재 그대로 어떻게 재개발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냐. 그래서 이제
몇 군데 지금 처음에 저 마스터 플랜 만들 때는 서울대학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포스코에도 그런 건의를 해봤습니다만 다시 서울대학에도 한 용역을 줘보자. 예? 그다음에 이제 다른 또 이 아파트 분양 전문가들 개발하는 사람들한테 자 여기를 어떻게 개발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몇 군데 지금 좀 오다를 줘놨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나오면 종합적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거기가 그 광양 제철소 초기에 형성된 그런 그 집단 예. 저 취락 지역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이제 우리 그 생활 여건들이 달라지고 정주 여건들이 생각들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또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많은 차이가 있고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모든 그쪽. 네, 초기에는 뭐 자기네들이 아까 말씀드린 사택 개념이라고도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하나의 지역화돼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고민들도 아마 우리 시의회 지역을 책임지는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나 또 시의회에서도 좀 상당히 많은 고민과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잘 보셨습니다. 예. 지금 그 광명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초기만 해도 그 소비 도시로서 상당히 어떤 면모를 갖췄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좀 공동화 현상이 있는 사실이죠. 공동화 시기가 좀 지난 것 같아요. 아 지났습니까? 네, 다시 인구가 좀 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옛날보다도 상가가 좀 활력을 띠고 있고. 활력을 띠고 있고 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예. 거기도 보면은 그 우리 광양이 거기뿐만 아니라 원도심에는 거기도 하나의 원도심으로 볼 수 있잖아요. 원도심. 그렇죠. 그래서 원도심 활성화니 뭐 뉴딜 사업이니 해서 여러 가지 그 사업들에 상당한 돈들을 투자하는 건 사실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당장에 가시적으로 어떤 효과나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부분들에 좀 아쉬움은 있어요. 예. 그러나 뭐 결국은 어떤 목적이 맞게 또 투자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언젠가는 또 성과는 드러나겠죠. 지금 이제 그 도시 재생산만 해도 한 250억 들어갑니다. 네. 국비 150억, 시비 100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두성 빌딩 그걸 중심으로 해서 개발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공사 진행이 한 30% 정도 지금 다 이제 완공되게 되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날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장 확장이 또 문제가 돼 있어요. 저것도 옛날 지어가지고 이 좀 구조가 낡았습니다. 그 위생적으로나 뭐 이 그 안전적으로 그래서 저것도 지금 금년에 투자를 합니다. 재래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상설시장. 상설시장. 예. 그것도 이제 저 개선되고 나면은 아마 조금 더 활력을 되찾을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예. 우회 얘기 조금 해보실까요? 그 우회 시민의 대의기구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시민이 나 대신해서 그 내보내서 거기서 여러 가지 그 집행부와 견제하고 또 제한하고 우리 삶을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대표자인데 그렇다면은 내가 선출해서 보내놨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잘하나 못하나는 항상 생각을 갖고 있을 거란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만족도도 또 자기 나름대로 판단할 것이고. 근데 저희들이 이게 인터뷰를 하면서 상당히 뭐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좀 받아봤습니다만은 시민들한테 일부 시민들이 그 만족도에 충족하지 못하다 이런 여론들도 있어요. 냉정하게 한번 평가해 주실랍니까? 네. 시민들이 만족도를 못 갖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인정을 하고요. 그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대한민국의 이 제도적인 문제. 제도. 공무원들은 시장만 바라보고 있고, 그것도 하나의 제도거든요. 그렇죠. 그런 문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의회라고 해서 공무원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이제 꼭 의원들이 해외 연수 같은 거 다니지 않습니까? 많이 보고 와야 되는데 일부 지방의회에서 뭐 관광성 이런 견학을 하다 보니까 지방의회가 아주 욕을 많이 먹어요. 그리고 공무원보다 10배는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시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게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그리고 제도적인 문제 대표적으로 국가 정책이나
특히 예산 같은 거 8대2 아닙니까? 그렇죠. 중앙에서 팔을 쥐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2란 건 지방에 있으니까 중앙에 어떻게 예속된 개념이죠. 이것도 헌법 기관인데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거는 큰 틀에서 이제 어떤 제도적인 문제고 중요한 거는 우리 시의원들이 얼마나 역량을 갖춰주느냐는 예, 데 예. 대한 생각들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생각했을 예, 때는. 예. 당시 그래서 시민을 뭐 존경하는 건 기본이고 수요가에 맞게끔 예. 우리가 무슨 조례를 만들고 예. 정책을 어느 방향으로 안내를 할 건가 예, 항시 예. 고민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예, 옳은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그 광양시가 예산 규모가 여러 가지 도시 형태에 비해서는 큰 편이죠. 네, 1조 2천억이 넘으니까. 그러니까요. 뭐 인근 여수, 순천 인근 도시에 비해도 규모가 큰 편인데 예산이. 그러나 예산이 주요 적절하게 쓰인다는 평가는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집행부 자체도. 네, 그렇다면은 이게 지방 정부가 어딘가에는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돌려서 생각해 보자면은 우리 그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지방 정부의 예산 흐름을 봐오셨기 때문에 이게 좀 정책 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겠다는 그 바람직한 방향 설정을 나름대로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그 말씀 한번 해보시죠. 항시 아쉽죠. 네. 아쉬운데 1조 2천억이면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이제 지금 광양의 현행 문제점을 보면은 관광 산업에 엄청 투자를 했어요. 네. 1조 넘는 돈을 투자했습니다. 어. 근데 이게 대군산부터 저기 다까지 참 많이 그 사업은 벌리고 있는데 예. 이게 시너지 효과를 못 내요. 일부는 지금 공사 중에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좀 가장 그 좀 아쉬운 점이 있고 그래서 다시 이제 의회에 들어가게 되면은 또 집행 시장도 바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새로 오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소신과 이 의지를 가지고 예. 같이 좀 토론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인터뷰를 하면서 좀 느끼는 건데 대개의 예비 후보자분들이 하는 얘기가 지방정부나 의회나 모두 어떤 기관이든 그 시민들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 소통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뭐 보편적으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시민의회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있는 기구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면 우선에 시민들이 의견을 물어서 들어서 가야 되는데 네. 그걸 못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앞으로는 많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크게 반성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의회에 들어간다면은 시민도 이익 집단도 있고 봉사단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시의회에서 좀 계획적으로 뭐 공청회를 하든지 아니면 그렇죠. 간담회를 하든지 그렇죠. 뭐 사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물론 소통이 되겠지만 그 공적인 채널을 맞아요. 만들어서 가동해 왔다. 그런 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토론하고 예, 뭐 예. 그런 것 문화가 좀 발전됨으로 인해서 예. 시민들하고 그만큼 신뢰감이 구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또 발전이 따르는 거고. 예. 지금 후보자가 예비 후보자님이 그 지방의회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이제 누구보다도 좀 냉정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상황이 되니까 발전 방향 본인이 생각하는 발전 방향에 대한 건 좀 짤막하게 얘기 한번 해주시죠. 발전 방향은 첫째 시장이 중요하고요. 예산 집행권자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야 될 거냐? 1조 2천억을 쓸 때 예.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야 되느냐? 좀 조금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거기서 이제 의원들이 그것을 이제 발전 방향이 정말 좋다면은 100% 찬성해 줄 거고 좀 아니다 그러면 이제 좀 그 토론을 많이 거쳐야 되겠죠. 근데 말씀 끝났죠? 네. 일부 시민들 여론을 들어보면은 의회가 사실은 지금 거의 전부가 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의가.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의회 집행부의 의견들에 거의 그냥 그 따라가는 이런 어떤 모순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의회 집행부에 예. 그 조금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그런가요? 예, 우리는 그 의회가 상임위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야 이제 전반적인 살림하는 운영이고, 네. 총무위원회, 건설위원회가 네. 있습니다. 네. 의회가 이제 그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로 가나. 네. 그래서 그 상임위원회 그할 때 엄청 토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일일이 시민들이 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 봉급타면서 뭐 하느냐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 실제 쭉 내용 들여다보면 적은 부분 저기 청소하는 것까지 참 신경 씁니다. 현장 확인하고 왜 안 됐느냐 질책을 합니다. 당연히 또 우리 해야 안 되겠습니까? 기본 임무죠. 예. 8번 문항은 빼고 갈랍니다. 네. 시의원으로서 임기중 시의회가 부족했다고 느끼는 부분 아까 이 얘기를 대충 했고 넘어갔었죠. 네. 빼도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번 또 선거를 치르셔야 되잖아요. 네. 내가 뭐 당선이 돼야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러 번 꾸준히 이제 몇 번 선거를 해보셔서 뭐 잘 하시겠지만은 그 이번 선거의 모티브가 되는 슬로건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좋습니다. 저는 공부하자. 공부하자. 네. 저는 의장 할 때도 7대 후반기 의장을 했습니다만 첫 일정이 공부하자. 참 좋습니다. 예. 뭐 알아야 면장한다고 알아야죠. 알아야 면장합니다. 알아야 면장한다고. 뭐 너무 획일화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정치인이라 그러면은 흔히 많은 질문 받아보셨을 거예요. 덕목이 무엇이고 철학이 뭐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한 번 더 해봅시다. 예. 이제 저희들은 뭐 지방 생활 정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동네 심부름꾼이죠. 심부름꾼인데 무슨 미나 똑같은 개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첫째 도덕성이 강해야 된다. 네, 맞아요. 예? 두 번째는 상대방의 시민들의 신뢰감이 있어야 된다. 저 사람 말하는 게 좀 뻥이다 우리 생각하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8대 때 공약 이행률이 쭉 계산해 보니까 92%더라. 그래서 신뢰감을 줘야 된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열정을 가져야 된다. 열정 있으면 뭐 인터넷도 뒤지고 가보고 또 혼자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의원이랑 일 안 해도 넘어가요. 하려면 한없이 많고 그런 생각들. 그래서 저는 이제 신분홍권의 덕목이라면은 도덕성, 신뢰성, 열정 이 세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아마 그 세 가지에만 충실한다 그러면은 다른 거 뭐 굳이 뭐 묻고 따지고 할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시간이 조금 남았거든요. 어차피 선거를 치르셔야 되니까 나머지 두 문항은 가벼운 질문이니까 따로 하시기로 하고 일단 시민에게 인사한 마무리만 따로 있어요. 근데 우선 내가 그 선택을 받아야 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시민하고 지역민들한테 본인을 어필하는 시간을 좀 드려볼게요. 최대한 본인만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네, 저는 30년 동안 포스코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82년도에 광양으로 와가지고 제철소 초창기에 용지 보상이라든지 또 분묘위장 이런 걸 담당해서 오늘날 제철소가 건설됐습니다. 그래서 또 지역협력팀장, 홍보팀장을 한 12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문화에 포스코 문화를 접목시켜서 오늘날의 광양이 잘 굴러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생활 12년 하면서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 공무원들에게 많은 좀 변화를 촉구했어요. 변화 촉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걸 많이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도 광양의 감이나 매실이 이제 주종이지만 나무 심어놓으면 한 10년 정도 돼야 이게 당도도 나오고 올바른 상품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한 10여 년 됐으니까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시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우리 광양시가 전남 동부권의 중심이 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랑과 애정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자, 이제 마무리하시죠. 예. 아까 본인의 그 소신을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그 시민들에게 예. 인사말로 마무리하시죠. 예. 예, 예. 저희들이 항시 부족해서 시민들 그 마음을 흡족하게 못 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의회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시민들 가까이 가서 더 나은 정책을 제안하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의원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지방선거에서 광양 라선구 시의원으로 출마한 송재천 예비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감과 소통의 실시간 뉴스. 뉴 미디어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톡톡 TV.